이게 이제 얕은 복사를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값이 잘못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에러를 유발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객체 같은 경우는 이제 소멸자가 있었어요. 테스트 객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ARR을 생성자에서 동적 할당을 합니다. 동적 할당은 내가 해제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 해제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객체 안에서 만들어진 동적 할당은 반드시 객체가 사라질 때 먼저 해제를 하고 객체가 사라져야지, 이거 해제 안 하고 객체가 사라지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자라는 거를 제공을 하죠. 소멸자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소멸자를 이제 구현을 해줘야겠죠? test.cpp 이렇게 해서 소멸자를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해주시면 되냐면 딜리트 해주시면 됩니다. 뭐를요? 이렇게 ARR로 부여받은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ARR이죠? 왔다 갔다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이 편하게 보시려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 헤더를 왼쪽에 두고요. 이 CPP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절반 선 그어진 거 선택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면 두 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RR을 여기서 new 해가지고 할당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끝났으면은 요걸 딜리트 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할당을 해주면 되죠. 자, 잠시만요. 뭐지? 잠시만요. 이게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잠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상하네. 자, 다시 하니까 됐어요. 왜 그런지 저도 문제 파악이 좀 안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처럼 안 되시면은 지웠다고 하면 다시 해보세요. 자, 어쨌든 이제 뭐 수멸자를 만들어서요. 딜리트를 해주시면 되죠. 당황스럽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좀 끌어볼게요. 소멸자 만들었고요. 자, 이 소멸자를 이용해서 딜리트를 해주시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소를 이용해서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먼저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소멸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옵니다. 자, 이 에러는 프로그램이 실행하다가 꺼진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중단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중단이 된 건데, 이게 제가 디버그 모드로 해서 중단이 된 거지 실제로 하면 꺼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왜 꺼지냐 이게. 일단 이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시면은 구조가 이래요. 자, 만약에 이렇게 복사를 하지 않고요, 복사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얘를 우리가 객체를 지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얘네들이 이제 동적 할당, 정적 할당이니까 이 메인 함수가 끝나면 알아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사라질 때 이제 소멸자에 의해서 요 주소를 먼저 딜리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삭제를 먼저 하고 삭제가 돼요. 맞죠? 얘도 삭제가 될 때 얘를 먼저 삭제하고 삭제가 됩니다. 요런 순서여야 돼요. 요런 순서가 맞아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복사를 했다. 얘는 그냥 그 값 자체로 원본이니까 복사가 되는데, 얘는 주소까지 복사가 되면서 이제 얘가 아니라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얘도 0x10이고 얘도 0x10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삭제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소멸자에 의해서 얘를 먼저 삭제를 하겠죠. 그리고 얘가 삭제가 됩니다. 그럼 얘도 만약에 이제 삭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삭제하러 가겠죠. 근데 이미 삭제됐죠. 삭제가 돼서 삭제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해서 삭제를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미 삭제한 부분을 또 삭제한다, 두 번 삭제한다,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객체가 주소값을 들고 있을 때는 이 복사라는 행위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깊은 복사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문제를 인지하는 것까지가 중요한 거였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해결을 해볼게요. 자, 얘가 이제 복사가 될 때, 이 얕은 복사를 우리가 깊은 복사를 하라고 코드 한 줄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해서 한번 먼저 보자면, 처음에 이런 모양으로 좀 해볼게요. 이거는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자,
일단 객체를 먼저 이렇게 만들고 넣었잖아요. 그죠? 자, 처음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T3을 일단 여기까지 일단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여기 놔둘게요. T3 얘를 자,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건 뭐죠? T3을 만들 때 기존의 그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름 없는 그 테스트 클래스 그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복사가 되겠죠. 맞죠? 자, 이런 식으로도 이게 가능합니다. 복사가. 그래서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걸로. 똑같이 AAA 10, 10, AAA 10, 10 똑같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얘는 얕은 복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 생성자에다가 잠시만요. 요거 다시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성자를 이용해서 뭔가 객체를 하나 만들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이제 10과 AA라는 거는 이제 T1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자, 요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T1을 바탕으로 하나 만들란 얘기죠. 객체를, 테스트 객체를. 그래서 얘랑 똑같이 생긴 객체를 만들어서 T3라는 변수에 또 넣은 거죠. 결과적으로 T1을 T3에 복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 요거는 지금 이제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을 하냐면, 아까랑 똑같은 이유예요. T1이 T3에 복사가 되면서 T1에 있던 요 ARR도 복사가 된 거죠. 요 ARR. 그러면서 얘네 둘이 사라질 때, T1과 T3가 같이 사라질 때, 요 딜리트를 두 번 해서 그래요. 같은 주소로.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딜리트 잠깐만 주소 처리해볼게요. 그럼 문제 없이 복사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복사를 하는 방법은 일단 요런 것도 있고요, 요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순서상 이제 요거를 먼저 보고 요거를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생성자거든요. 테스트 맞죠? 생성자인데 T1이라는 건 사실 타입이 테스트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든 생성자 중에서는 테스트 객체를 받는 생성자는 존재하지 않죠. 자,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이 기본 생성자 있죠. 매개변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 이 기본 생성자 안 만들었지만 컴파일러가 대신 만들어준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어떤 좀 필수적인 요소는 여러분들이 빼먹으셔도 컴파일러가 대신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 또 하나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안 만들었지만 컴파일러가 만들어주고 있었던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생성자 중에 하나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복사 생성자라고 부르고요. 여러분이 만들지 않으시면 반드시 컴파일러가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 복사 생성자의 기본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헤더 먼저 볼까요? 자, 여기 생성자 하나 만들어 줄게요. 안 만들어도 있는 거예요. 안 만들어도 있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콘스트를 넣어 주시고요. 그 객체 있죠. 이때는 무조건 테스트가 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타입이 와야 돼요. 이 복사 생성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앰퍼센트를 붙여서 참조 변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넘어오는 이 4개의 변수에 넘어오는 값은 사실상 이제 복사를 하고 싶은 복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카피가 일어나는 건데, 자, 얘를 이렇게 복사할 때 얘 값을 이렇게 가져와서 복사를 하는 건데, 얘가 변경이 되면 됩니까?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로 얘의 값을 그냥 필요에 의해서 복사하고 싶은 건데, 이 어떤 복사하는 과정에서 얘가 변경되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콘스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콘스트가 들어간 거고요. 이 카피 타겟의 값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이게 테스트를 참조 타입으로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 여기 복사할 게 굉장히 많으면 여러분들 이 참조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함수로 넘어올 때 얘가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본 따로 있고 4개 변수로 넘어오는 애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100메가짜리라고 하면은 100메가가 한 번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참조 타입으로 해서 100메가 더 안 생기고 바로 여기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C++에서. 기본 그 복사 생성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자, 근데 이제 내가 이 복사 생성자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4개 변수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여기로 복사 대상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안 만들고 C++이 만들어주는 복사 생성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카피 타겟에 넘버를 디스한테 넘겨줘야죠. 디스 넘버에 이렇게 넣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카피 타겟은 복사하고 싶은 애가 이제 카피 타겟이 되는 거고요. 얘가 디스가 되겠죠. 만약 이렇게 복사를 한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얘 뭐 이 넘버를 여기에 이 넘버, 얘가 가지고 있는 넘버에 이렇게 대입을 하면 그게 복사잖아요, 그죠? 코드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ARR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카피 타겟에 LTR. 자, 이렇게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카피를 해줍니다. 보시면 이 ARR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얕은 복사, 그냥 이 주소값을 복사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안 만들었을 때 C++이 만들어주는 복사 생성자의 기본형이고요. 자,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면은 C++이 대신 안 만들어준다 그랬죠? 복사 생성자를 직접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얕은 복사가 필요한 부분은 그냥 이렇게 얕은 복사 하시고요. 깊은 복사가 필요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직접 여러분들이 역참조를 통해서 ARR에
이 값을 디스에 ALR을 찾아서 대입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 일단 생김새 잘 기억을 해두세요. 생성자는 생성자인데 4개 변수로 받는 게 자기랑 똑같은 타입의 참조 변수, 그것도 컨스트 타입의 참조 변수입니다. 자,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요 변수명은 뭐 아무렇게나 지으셔도 상관없는데 이 타입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잠시만요. 뭐 제가 잘못했나요? 아, 카피타겟. 요걸 안 했죠 제가.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할게요. 확실하게. 자, 요거를 제가 먼저 했어야죠, 이거. 자, 요거 먼저 좀 해줄게요, 여러분. 자, 이 ARR에 일단 공간이 먼저 할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잠깐 헷갈려서. 이게 일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사 생성을 할 때 얘가 생성이 될 때요, 자신이 저장할 공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숫자나 저장할 수 있는 4바이트 공간을 동적 할당으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긴 한데 초급값 0으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서 0으로 넣고요. 어차피 여기서 카피돼서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실행은 잘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요거 이제 풀어야죠. 요거 풀었을 때 에러가 안 나면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제가 여기서 조금 약간 매끄럽지 못했는데 죄송하고요. 자, 해서 이제 생성자를 복사 생성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객체 복사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깊은 복사 같은 경우는 직접 내가 주소를 찾아가서 힙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여기에 복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제가 이제 해결했죠. 객체 이 복사에서 복사 생성자를 이용하면 얕은 복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자, 여기 T3을 T1으로 넣는, 요것도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자,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 똑같은 에러가 뜹니다. 똑같이 중단이 발생하고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도중에 꺼진 겁니다. 이유는 동일해요. 이유는 얕은 복사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렇게 이제 복사를 하면은 얕은 복사는 피할 수 있는데, 요런 복사는 또 이제 얕은 복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은 복사를 할 때 생성자를 이용해서,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일단 복사를 하시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제 우리는 다른 개념을 또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좀 이따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복사 생성자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니까, 이걸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문제는 간단하고요. 방금 했던 거를 그냥 클래스 명만 달라서, 클래스 설계만 조금 다른, 우리한테 익숙한 퍼슨이에요. 그래서 퍼슨을 가지고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new가 들어가긴 했는데, new도 어쨌든 생성자를 호출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p2라는 것은 퍼슨이니까 퍼슨 생성자에 퍼슨이 들어갔다, 복사 생성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더블 프리 디텍티드 해가지고 프리를 2번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난 겁니다. 이거를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